금다육이 키우는 금키. 다육이 친구들 안녕. 금다육이 키우는 금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다육이들이 자라고 있는 골든다육 키핑장 저의 월세집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 우리 다육이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다육이 철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나 금다육이는 쌩얼, 철화라는 말이 늘 품종 뒤에 따라다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두 아이는 똑같은 엘크 혼금이라는 품종인데 정말 다르게 생겼죠. 왼쪽 아이가 쌩얼, 오른쪽 아이가 철화입니다. 꽃처럼 생긴 로제트 수형을 쌩얼이라고 하고 이렇게 날개 깃털이 막 솟아난 것처럼 생긴 아이가 철화예요. 철화는 식물의 생장점이 띠 모양처럼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다육이들의 얼굴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철화는 이런 얼굴들이 다 이어져 있어서 각각의 머리 모양을 개별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형태예요. 줄기도 넓적한 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쌩얼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철화로 더 유명한 아이예요. 춘봉이. 저를 다육이 세계로 안내한 아이죠. 바닷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온 저는 바닷속 부채산으로 꼭 닮은 춘봉이를 보고 첫눈에 반했거든요. 일반 다육이의 경우에는 철화가 거래될 때 원래 얼굴인 쌩얼이 있고 옆에 철화가 분포한 것이 단순히 철화만 딱 있는 것보다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요. 함께 있는 쌩얼이 이 철화가 원래 어떤 품종인지 보여주는 아이디카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보통 같은 컬러, 같은 무늬인데 수영이 다르기 때문에 쌩얼과 철화가 한 몸으로 같이 있으면 그 조화로움이 정말 멋스러워요. 철화는 일반적인 다육이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답니다. 빛을 받는 표면적이 일반 얼굴 모양의 다육이에 비해서 더 넓어서 광합성 효율이 높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철화 중에는 구불구불 용트림이라고 불리는 수형으로 멋지게 자라난 대품들도 있어요. 철화는 유전적 요인으로 날 때부터 철화인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생장점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경우인데요. 땅속 새순이 흙을 뚫고 올라온 압력으로 생장점이 영향을 받는 자연적인 경우도 있고 번식을 위한 적심 때문인 경우도 있대요. 해충이나 곰팡이, 세균의 감염으로 철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다육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약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약재의 영향을 받거나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철화가 되기도 한대요. 단수를 냈다가 갑자기 물과 영양의 공급을 확 높인다거나 기온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일조량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요. 철화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 다육이와 다르게 거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다육이가 꽃을 피우려면 각 종류별로 일정 나이를 지나야 하는데 철화의 경우 실제의 생물학적 나이와 관계없이 생장점이 계속 어린아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대요. 철화는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 피터팬 같은 존재인가 봐요. 철화는 평생 철화로 있을 수도 있지만 철화가 풀리기도 해요. 철화가 풀린다는 건 구분 지을 수 없었던 하나로 이어진 얼굴들이 구분 가능한 수많은 얼굴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물과 영양 공급이 너무 과하면 철화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철화 잎으로 잎꽂이를 하면 철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대요. 제가 키우던 익스펙트리아 철화에서 잎이 떨어져서 너무 작은 잎이지만 그냥 아까운 마음에 잎꽂이판에 심어뒀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아이 철화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신기합니다. 금다육이 키우는 금키. 자, 이제 그럼 금다육이 철화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은 마리아금 철화와 엘크혼금 철화예요. 앞선 영상에서 금다육이의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금다육 철화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수영 부분에서 일반 쌩얼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철화의 엮인 부분입니다.
철화 엮임은 생장점을 중심으로 한 중앙 부분이에요. 지퍼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지퍼 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잘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엮임을 중심으로 좌우의 대칭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철화는 멋진 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대칭이 아니더라도 용트림처럼 구불구불 굽이진다면 정말 멋진 수형일 텐데 금다육이는 대부분 번식을 위해서 5cm 정도 이상만 돼도 커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용트림 할 때까지 키우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알 중에 가장 대품인 마리아금 철화 보여드릴게요. 반쪽은 금이 환상적으로 예쁘게 들었는데 나머지 반은 녹이 강해서 크기와 수영에 비해 너무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서 제가 얼른 데려왔던 마리아금 철화입니다. 철화 커팅은 세로로 케이크 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자를 수도 있지만 가로로 포를 뜨기도 해요. 가로로 포를 뜨면 남은 밑둥에서 철화가 아닌 쌩얼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답니다. 일반 쌩얼을 적심했을 때보다 철화 포를 떴을 때 훨씬 많은 자구를 받아낼 수 있어서 번식하기에는 좋지만 초보자들은 포를 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금 철화 포 뜨는 영상을 보여드린 날까지 저도 열심히 수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육이 철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생얼을 보면 한 송이 꽃 같아서 러블리한 매력이 있고 철화는 꼭 입장들이 날개 깃털 같아서 생동감이 느껴져요. 식물이지만 동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여기서 철화와 꼭 닮은 해양생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너스 영상입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동물 양처럼 생긴 누디라서 양누디라고 불리는 귀요미예요. 누디는 민달팽이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이 양누디, 광합성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해조류에서 섭취한 엽록체를 저장해서 태양 에너지로 살 수 있대요. 양누디를 닮은 금다육 철화, 광합성을 하는 양누디. 이 둘 왠지 억만 년 전에 잃어버린 짝이 아닐까요?